한국 60대 여성 3명 중 7명이 검버섯 때문에 사진 찍기를 피한다고 합니다. 대한피부과학회 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요즘 들어 거울만 보면 기미, 잡티, 검버섯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걱정되시나요? 최근 들어 얼굴선이 처지고 탄력이 확 떨어진 느낌 있으신가요? 이거 절대 여러분 탓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 있는 이것 하나로 검버섯과 기미를 싹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사실 문제는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피부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손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계십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팀에 따르면 실제로는 우리 50대에서 70대 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특정 변화 때문이라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70세 되시는 어머님 한 분을 병원에서 뵀는데 그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손주 돌잔치가 있어요. 근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거무튀튀해서 사진 찍기가 무서워요. 손주 안고 찍은 사진에 제 얼굴만 까맣게 나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어머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손주의 돌잔치인데 그 기쁜 자리에서 자기 얼굴이 부끄러워서 사진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우리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 세대 분들이라면 다 아시잖아요. 또 다른 어머님은 동창 모임에 다녀오셨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는데 다들 저보다 젊어 보이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아무리 덧발라도 검버섯은 안 가려지고 기미는 오히려 더 떠 보이고 나만 팍싹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세대 분들 중에 이런 고민 없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화장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검버섯이 비쳐 보이고 컨실러로 기미를 가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드러나고 그래서 점점 외출이 꺼려지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그런 경험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검버섯이나 기미가 생겼다고 해서 그게 숙명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잖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가 예전 같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검버섯고 기미는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충분히 옅어지게 만들 수 있고 더 생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시술을 받지 않아도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으로 검버섯과 기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꿀에 어떤 재료를 섞어서 3일만 꾸준히 발라주시면 정말 눈에 띄게 피부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방법은 20년 넘게 수많은 분들께 권해드리고 효과를 확인한 방법들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피부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천연팩 3가지와 함께 검버섯과 기미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까지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꼭 경고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동네 모임에서 이런저런 민간요법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이거 바르면 이 검버섯 싹 사라진다. 이것만 먹으면 김이 다 없어진다.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요. 제가 몇 달 전에 응급실을 통해서 오신 75세 어머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어디서 들으셨는지 식초에 베이킹소다를 섞어서 얼굴에 바르셨대요. 검버섯이 벗겨진다고 누군가 그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분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양쪽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피부가 벗겨져서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화상을 입으신 거예요. 식초는 산성이고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인데 이 둘을 섞으면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다가 피부에 바르면 강한 자극이 생기면서 피부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어머님은 결국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안타깝게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생겨서 오히려 원래 있던 검버섯보다 더 넓은 얼룩이 남게 되셨어요. 검버섯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얼룩을 만드신 거죠. 우리 가족들이 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68세 어머님인데 레몬즙을 원액 그대로 얼굴에 바르셨다가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셔서 오신 분이에요. 레몬에 비타민C가 많으니까 피부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레몬즙을 산성이 너무 강해요. 원액을 그대로 바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양파즙을 바르셨다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분도 계셨고 심지어 락스를 희석해서 바르셨다는 분도 있었는데 정말 아찔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절대로 시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정말 연약해요. 특히 우리 60대, 70대가 되면 피부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얇아지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피부 장벽도 약해져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20대 때 피부 두께가 약 2mm 정도라면 70대가 되면 1.2mm 정도로 거의 40%나 얇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극적인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한번 손상되면 회복도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소문이 나 있어도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절대로 시도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지인이 추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사용해 오면서 안전성이 확인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왜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도 함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도 안심하고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과고 기미가 왜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피부를 하얀 도화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 이 도화지가 깨끗하고 탄탄해요.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 속에 있는 자외선이 마치 검은 잉크처럼 이 도화지 위에 조금씩 스며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수십 년 동안 햇빛을 받으면 그 잉크가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눈에 보이는 얼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검버섯이고 기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피부 속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포는 우리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햇빛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색소가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고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거예요.
마치 양산을 펼쳐서 햇빛을 막는 것처럼 멜라닌 색소가 피부 세포 위에 덮여서 자외선이 더 깊어 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잘 작동해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면 피부 세포와 함께 위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거든요. 우리 피부가 약 28일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바뀌면서 오래된 세포와 함께 멜라닌 색소도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피부가 좀 그을려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해요. 첫째, 멜라닌 세포가 제 기능을 잃어버려요. 어떤 멜라닌 세포는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색소를 과다하게 만들어내고 어떤 세포는 약해져서 제 역할을 못해. 마치 공장에서 어떤 기계는 과열돼서 물건을 너무 많이 찍어내고 어떤 기계는 고장나서 멈춰버린 것처럼요. 그래서 피부색이 고르지 않고 얼룩덜룩해지는 거예요. 둘째, 피부의 재생 속도가 느려져요. 젊었었을 때는 피부 세포가 약 28일 주기로 새로 바뀌었는데 60대가 되면 이 주기가 40일에서 50일까지 늘어나요. 70대가 되면 60일이 넘기도 해요.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더 오래 머물면서 침착되는 거죠. 택배가 빨리 배달되어야 하는데 배달기사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물건이 창고에 계속 쌓이는 것과 비슷해요. 셋째, 피부가 받은 자외선 손상이 누적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손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씩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오래된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는 것처럼 수십 년간 쌓인 자외선 손상이 검버섯과 기미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검버섯과 기미를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80%가 자외선 때문이라고 해요.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일수록 검버섯과 기미가 더 많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우리 얼굴, 손등, 목, 팔, 이런 부위들이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반대로 옷으로 가려져 있는 부위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경우가 많고요. 검버섯과 기미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어요. 검버섯은 의학적으로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가 과증식되면서 생기는 양성 종양이에요. 처음에는 작은 갈색 반점으로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색이 진해지고 피부 표면 위로 살짝 튀어나오기도 해요. 만져보면 거친 느낌이 나고 마치 피부에 뭔가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기미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에 불규칙하게 침착돼서 생기는 거예요. 검버섯과 달리 튀어나오지 않고 피부의 그림자처럼 퍼져 있는 형태예요. 주로 양쪽 볼, 이마, 코, 윗입술 주변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기미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겨요. 그런데 자외선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들도 검버섯과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이요. 우리 세대 분들은 뜨거운 물로 세수하시면 개운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목욕탕에서 뜨끈뜨끈한 물로 얼굴을 씻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피부 표면에 있는 천연 보습 성분들이 뜨거운 물에 씻겨 나가버리거든요. 건조해진 피부는 자외선에 더 취약해지고 색소 침착도 더 잘 일어나요. 또 떼수건으로 얼굴을 밀거나 세게 문질러서 세안하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세대에서는 때를 밀어야 깨끗해진다는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마찰에 약해요.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세게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염처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상처가 나은 자리에 거무스름한 자국이 남는 거예요. 세안할 때는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거품을 충분히 내서 살살 문지르듯이 씻으시는 게 좋아요.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듯 세안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서 물기만 흡수하듯이 닦아주세요.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자외선 차단이에요. 1년 365일, 흐린 날이든 맑은 날이든, 실내에 계시든 외출하시든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해요. 대한피부과 학회에 따르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내려오거든요. 맑은 날에 60% 정도는 피부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리창도 자외선을 완전히 막지 못해요. 그래서 실내에 계셔도 창가에 앉아 계시면 자외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15에서 30 정도 되는 제품을 아침에 기초 화장 마지막 단계에서 꼭 발라주시고 외출하실 때는 서너 시간마다 덧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쓰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검버섯과 기미가 왜 생기는지 알아봤어요. 정리하면 자외선이 80%, 우리 생활 습관이 나머지 원인이에요. 우리가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버섯과 기미를 관리하는 천연팩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천연팩 3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꿀과 감자를 섞은 팩이에요. 미백에 특히 좋은 팩이에요. 서울에 사시는 64세 어머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양쪽 볼에 기미가 심하셨어요. 화장으로도 안 가려져서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셨대요. 여름에도요.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제가 이 감자 꿀팩을 알려드렸는데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한 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피부톤이 확실히 밝아지셨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화장이 잘 먹어요. 전에는 파운데이션을 발라도 칙칙했는데 요즘은 피부가 환해져서 화장이 들뜨지 않아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감자요. 여러분, 다들 냉장고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이 감자가 피부 미백에 정말 좋은 재료거든요. 감자에는 카테콜라 아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피부의 칙칙함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또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우리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려면 피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피로시나아제가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멜라닌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효소가 활발하게 작동하면 멜라닌이 많이 만들어지고 억제되면 멜라닌이 덜 만들어져요. 그런데 감자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피로시나아제의 활성을 억제해요.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덜 만들어지니까 피부가 밝아지는 거죠.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자 껍질 추출물이 피로시나아제의 활성을
48%나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거의 절반이나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감자는 예로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피부 관리에 많이 사용해 왔어요. 우리 전통 지혜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꿀이요. 꿀은 정말 맞는 재료예요.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고 작은 염증이나 뾰루지도 진정시켜줘요. 또 꿀은 수분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피부에 꿀을 바르면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거든요. 여기에 비타민 B와 B12도 들어있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성분이 피부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 속도를 늦춰줘요. 삼성 서울병원 피부과 전문의들도 꿀의 항산화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어서 사용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이에요. 감자 반 개, 꿀 2 작은술, 밀가루 1큰술이 필요해요. 다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돈 들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단계, 감자를 깨끗이 주세요. 흙이 묻어 있으면 꼼꼼하게 씻어내시고요. 껍질은 벗기셔도 되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사용하셔도 돼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거든요. 두 번째 단계, 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냥 강판으로 가는 게 더 간편해요. 곱게 갈수록 피부에 잘 밀착되니까 꼼꼼하게 갈아주세요. 세 번째 단계, 감자에 꿀 2 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꿀이 감자즙과 잘 어우러지도록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단계, 여기에 밀가루 1큰술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 걸쭉하게 얼굴에 발랐을 때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감자 꿀팩이 완성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안을 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하시고 물기는 수건으로 살짝 눌러서 제거해주세요. 그 다음 만들어 놓은 팩을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는 피부가 얇으니까 피해주시고요. 이마, 볼, 코, 턱 순서로 발라주시면 돼요. 특히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는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팩을 바르신 다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팩이 마르면서 피부에 영양분을 전달해줘요. 너무 오래 두시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어갈 수 있으니까 25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물을 끼얹으면서 살살 녹여내듯이 씻어내시면 돼요. 마지막에는 찬물로 가볍게 버마무리 해주시면 모공이 조여지는 효과도 있어요. 이 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3일에 1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면 피부가 한결 밝아지고 검버섯과 기미도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마다 효과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재료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천연팩, 감자꿀팩 잘 기억하셨죠? 미백의 좋은 팩이에요. 이제 두 번째 팩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팩은 꿀과 달걀 노른자를 섞은 팩이에요.
이 팩은 첫 번째 팩과는 다르게 영양 공급에 특화된 팩이에요. 특히 건조한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에 윤기를 더해주는 효과가 뛰어나요. 부산에 사시는 71세 어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이 겨울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가려움증까지 생기셨거든요.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당기고 푸석푸석해지셨대요. 우리 세대 분들 겨울에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 달걀 노른자 꿀팩을 꾸준히 하시더니 피부가 훨씬 새진 촉촉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겨울에도 얼굴이 안 당겨요. 윤기가 나서 젊어 보인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식들도 엄마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남편분한테 자식들한테 젊어 보인다는 말 들으시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기쁜 거잖아요.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레시틴이라는 말이 좀 낯설으실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레시틴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피부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레시틴이 피부에 공급되면 세포막이 튼튼해지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레시틴은 피부에 빠르게 스며드는 특성이 있어요. 마치 택방기사처럼 영양분을 피부 속까지 빠르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 팩을 하면 피부 속까지 영양이 전달돼서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를 만들어줘요. 또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가 풍부해요. 비타민 A는 피부 재생을 돕고 비타민 D는 피부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여기에 꿀의 보습 효과와 항균 효과가 더해지면 정말 영양 만점의 팩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달걀 1개에서 노른자만 분리한 것, 꿀 2작은술, 밀가루 1큰술이에요. 역시 우리 집에 다 있는 재료예요. 첫 번째 단계, 달걀을 깨서 노른자만 분리해 주세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달걀을 깬 다음에 껍데기를 이용해서 노른자를 이쪽 저쪽으로 옮겨기시면서 흰자를 떨어뜨리시면 돼요. 아니면 손바닥 위에 달걀을 깨서 손가락 사이로 흰자를 흘려보내시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단계, 분리한 노른자에 꿀 2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노른자와 꿀이 잘 어우러지도록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단계, 밀가루 1큰술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너무 묽으면 흘러내리니까 적당히 걸쭉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달걀 노른자 꿀팩이 완성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감자 꿀팩과 비슷해요.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한 얼굴에 팩을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는 피해주시고요. 특히 건조하거나 주름이 걱정되는 부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아요. 아참,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팩을 바르신 다음에 마스크나 비닐랩으로 덮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랩으로 덮으면 수분 증발을 막아서 영양분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되거든요. 눈과 코, 입 부분은 뚫어주셔야 숨을 쉴 수 있겠죠. 20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달걀 비린내가 좀 남을 수 있는데 깨끗해내시면 괜찮아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특히 건조한 계절에
피부가 당기고 푸석푸석할 때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피부에 영양과 윤기가 생기면 검버섯이나 기미도 덜 눈에 띄어요. 칙칙하고 푸석한 피부는 색소 침착이 더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반대로 촉촉하고 윤기 있는 피부는 전체적으로 환해 보여서 검버섯이나 기미가 있어도 덜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습과 영양 공급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팩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첫 번째 감자꿀 팩은 미백에, 두 번째 달걀 노른자 꿀 팩은 영양 공급에 좋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팩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로 알려드릴 팩은 꿀과 바나나를 섞은 팩이에요. 이 팩은 앞에 두 팩과 또 다르게 주름 개선과 고보습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대구에 사시는 69세 어머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눈가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많이 생겨서 사진 찍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은 고민이에요. 웃으면 주름이 생기고 안 웃으면 표정이 굳어 보이고. 이 바나나 꿀팩을 2달 동안 꾸준히 하셨더니 피부가 훨씬 탄력 있어지셨더라고요. 물론 주름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기니까 주름이 덜 깊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팽팽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만지작거린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말 듣는 게 얼마나 기쁜지 아시죠?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바나나는 정말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에요. 먹어도 좋지만 피부에 발라도 정말 좋거든요. 바나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피부 노화를 늦춰줘주는 효과가 있어요. 활성산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에서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인데 비타민 E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또 바나나에는 칼륨이 어뷰문. 칼륨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피부 자극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나나 팩을 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진정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천연 오일 성분도 피부에 좋아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건조하고 주름이 걱정되는 피부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꿀의 보습 효과와 항균 효과가 더해지면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 있게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잘 익은 바나나 반개, 꿀 2 작은 술이에요. 바나나는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긴 잘 익은 것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덜 익은 바나나보다 잘 익은 바나나가 영양분이 더 풍부하고 으깨기도 쉬워요. 첫 번째 단계,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반개만 그릇에 담아주세요. 두 번째 단계, 포크나 숟가락으로 바나나를 곱게 으깨주세요. 덩어리가 없도록 잘 으깨주시는 게 좋아요. 믹서기를 사용하시면 더 곱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단계, 으깬 바나나에 꿀 2 작은 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나나 꿀팩이 재료도 간단하고 만들기도 쉽죠? 우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한 얼굴에 팩을 어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바나나 팩은 질감이 부드러워서 바르기가 편해요. 눈가와 입가를 피해서 이마, 볼, 코, 턱에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특히 주름이 신경 쓰이는 부위, 예를 들어 눈가 주변이나 팔자 주름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세요. 단, 눈 바로 아래 점막 부위는 피해 주셔야 해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바나나 팩은 다른 팩보다 조금 더 오래 두셔도 괜찮아요. 자극이 적거든요. 시간이 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세요. 바나나가 피부에 남으면 끈적거릴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헹궈주시는 게 좋아요. 이 팩은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피부가 심하게 건조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1스푼 추가해서 섞어주시면 보습 효과가 더 높아져요. 주름도 결국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보습을 잘 해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면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피부가 탄력 있게 유지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천연팩을 알려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감자꿀팩은 미백에 좋아요. 기미, 검버섯, 옅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둘째, 달걀 노른자 꿀팩은 영양 공급에 좋아요.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피부에 윤기를 더해줘요. 셋째, 바나나 꿀팩은 보습과 탄력에 좋아요. 주름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이제 팩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할 주의사항들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페그팩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패치 테스트를 꼭 해주세요. 우리 70대 피부는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예민해요.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쓰던 화장품도 어느 날 갑자기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연 재료라고 해도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해요. 패치 테스트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팩을 만드신 다음에 손목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살짝 발라보세요. 그리고 24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그 부위에 가려움이나 붉은기, 따끔거림 같은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있으면 그 재료는 사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천연팩이라고 해서 오래 두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팩이 완전히 마르면서 비틀어질 때까지 두시면 오히려 피부 수분을 뺏어가요. 팩이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함께 증발시키거든요. 그래서 팩은 15분에서 20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바나나 팩은 자극이 적어서 30분까지 괜찮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세 번째, 잔여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세요. 팩을 씻어낼 때 잔여물이 남으면 모공을 막거나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나 달걀 같은 재료는 피부에 남으면 끈적거리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미온수로 여러 번 꼼꼼하게 헹궈주시고 마지막에는 찬물로 가볍게 패딩해서 마무리해주세요. 찬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조여지는 효과도 있어요. 네 번째, 팩 후에는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긴 하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려면 보습제로 마무리해 주셔야 해요. 팩 후에 보습크림이나 에센스를 발라서 수분을 가둬주시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돼요. 다섯 번째, 알레르기가 있는 재료는 피해주세요. 꿀, 달걀, 바나나, 감자 모두 일반적으로 안전한 재료이지만 드물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도 계세요. 특히 꿀은 벌에서 나온 것이라 벌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주의하셔야 해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달걀 노른자 팩어 피해 주시고요. 평소에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려운 적이 있으셨다면
그 재료는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피부에 바르는 천연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사실 피부 건강은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피부는 먹는 것이 70%, 바르는 것이 30%입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비싼 시술을 받아도 평소에 먹는 것이 엉망이면 피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반대로 특별히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검버섯과 기미를 예방하고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도 높여줘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키위, 딸기, 파프리카, 브로콜리, 시금치 등이 있어요. 특히 키위는 비타민C의 보고라고 불릴 정도로 비타민C가 풍부해요. 키위 1개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레몬 2개분과 맞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빨간 파프리카도 정말 좋아요. 빨간 파프리카 100g에 비타민C가 170mg이나 들어있거든요.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우리 피부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라겐이 피부를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야 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두부, 콩, 생선, 닭가슴살 등이 있어요. 특히 달걀을 완전식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소화 흡수도 잘 돼서 우리 어르신들께 정말 좋아요. 하루에 1~2개 정도 드시는 걸 권해드려요. 셋째, 항산화 식품을 드세요. 항산화 식품은 활성산소를 없애서 피부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해요. 블루베리, 아몬드, 토마토, 녹차 등이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에요.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정말 풍부해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 방지에 좋고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요. 넷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색소 침착이 더 잘 일어나고 주름도 더 깊어져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약 1.2리터에서 1.5리터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고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기에도 좋아요. 다섯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은 피부 재생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손상된 부분이 회복되거든요.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이 시간에 푹 주무시면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밤 10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게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피부가 칙칙해지고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지고 기미도 악화될 수 있어요. 산책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검버섯과 기미를 관리하면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만 피하셔도 피부가 훨씬 좋아질 수 있어요. 첫째, 뜨거운 물로 세안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요. 세안할 때는 30도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얼굴을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떼수건으로 얼굴을 미는 것, 세안할 때 세게 문지르는 것,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닦는 것 모두 피부에 좋지 않아요. 마찰이 피부를 자극해서 염진중 후 색소 침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셋째, 자외선 차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검버섯과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자외선이에요. 1년 내내 흐린 날에도 실내에 계셔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도 함께 쓰시면 더 좋아요. 넷째, 검버섯이나 기미를 손으로 뜯거나 긁지 마세요. 가끔 검버섯이 딱지처럼 느껴져서 손으로 뜯어내시려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손으로 뜯으면 상처가 나고 그 자리에 더 큰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시도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 베이킹소다, 레몬 원액, 양파즙 같은 자극적인 재료를 얼굴에 바르시면 절대 안 돼요.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검버섯과 기미는 나이 탓만이 아니라 자외선 손상과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 천연팩 3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감자꿀팩은 미백에, 달걀 노른자꿀팩은 영양 공급에, 바나나 꿀팩은 보습과 탄력에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꾸준히 해주시면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셋째, 먹는 것이 70%입니다. 비타민C, 단백질,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시고 물도 많이 드세요. 넷째,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해요. 1년 내내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세요. 다섯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절대 시도하지 마세요. 피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실천해 보시고요. 효과가 있으시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카톡방에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자녀분들께도 보내드리시고 친구분들 카톡방에도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또래분들 중에 피부 고민 없으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이 영상 하나로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손주들한테도 한번 보내보세요. 할머니, 이런 거 보고 따라 하신다고 하시면 손주들이 더 챙겨드릴 거예요. 자식들이 걱정하면서 좋은 화장품 사다 주려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예쁘게 늙어가는 모습 보여드리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기뻐할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건강 챙기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환하게 나이 들어 봅시다. 우리 손주 돌잔치에서도 당당하게 사진 찍으시고 우리 동창 모임에서도 가장 젊어 보이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에요. 피부에 심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폐그하신 후에 이상 반응이 있으시면 꼭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이 영상의 내용이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